아베노믹스 시대 최대의 사건,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간다. 요즘 일본 미디어에서는 한국 경제에 일본이 뒤처지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미디어가 늘고, 경제 실적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의 국제 랭킹에서도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런 사실 보도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겐다이 비즈니스라는 매체에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간다. 이것이 아베노믹스 시대 최대의 사건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이 2000년경부터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던 반면 한국의 실질 임금은 2020년까지 1.4배가 되었다. 따라서 2000년에는 일본의 70%에 불과했던 한국의 임금이 2020년에는 일본보다 9% 정도 높은 수준이 되었다. 각종 국제 랭킹에서도 이제 한국은 일본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에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에 안주해 혁신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있어 아베노믹스 평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베노믹스 기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의 하나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것이다. 지금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인구가 매우 적은 도시국가와는 다르다. 도시국가의 1인당 GDP가 높아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구조의 국가이다. 그것이 풍요로움에서 일본을 앞서 나가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일본인에게 듣기 싫은 뉴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연간 평균 임금의 추이를 보면 일본이 2000년 3.8만 달러에서 2020년 3.9만 달러로 거의 제자리 걸음인 반면 한국은 2000년 2.9만 달러에서 2020년 4.2만 달러로 1.4배가 되었다. 따라서 2000년에는 일본의 76.2%에 불과했던 한국의 실질 임금이 2020년에는 일본보다 9% 정도 높은 수준이 되었다. 역전은 2015년에 일어났다. 이것은 아베노믹스가 한창 진행 중일 때의 일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진 것이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다. 최저임금은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너무 높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왜 한국이 일본보다 풍요로워질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은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기술이 정체되어 있다. 특히 첨단 정보 관련해서 분명하다. 일본에는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메이커는 존재하지 않는다.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역전되고 있는 것은 각종 랭킹에 나타나고 있다. 2021년 6월에 공표된 제네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이 작성하는 세계 경쟁력 영감 2021에 따르면 2021년의 순위는 한국 23위, 일본 31위이다. 2017년에 한국 27위, 일본 25위였던 것이 2019년에 역전되었다. 디지털 기술에서는 한국 8위, 일본 27위이다.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랭킹에 따르면 2020년에 일본은 14위, 한국은 2위이다.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28명인데 한국인에게는 평화상 이외에는 없다. 그렇다고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과 고등교육 수준이 일본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은 과거의 연구 업적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며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것은 과거 일본이 기초연구에서 세계의 첨단 그룹에 속해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대학 랭킹의 하나인 더 랭킹에서
아시아 22까지를 보면 중국 7개, 한국 4개, 홍콩 4개, 싱가포르 2개, 대만 1개인데 일본은 2개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의 2배이다.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인재를 봐도 비슷한 경향이다. 주요 국제기구 수장에 일본인이 없다. 반면 한국인의 활약이 눈에 띈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는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재직했다. 한국인은 아니지만 김용 씨는 한국계 미국인인 의학자로 다트머스 대학 학장과 WHO 국장, 제12대 세계은행 총재를 지냈다. 한국의 인재는 중요한 국제기관장의 중책을 담당할 만한 지도력, 지식, 인맥, 네트워크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톱 클래스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해외에 일할 자리를 찾고 있다. 반면 일본인의 내향 지향은 예전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일본이 진지한 기술개발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 평가에 대해 보통 말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있던 소비자 물가의 2% 상승을 못했지만 주가가 상승했던 것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의 평가이지 국민의 대부분인 근로자 입장에서의 평가는 아니다. 기술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실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는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전혀 되지 못했다. 이것이 일본의 비극이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20년 이상 디플레이션을 방치해 재정위기를 부르고 필요한 기술 투자와 교육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책임이지만 결국은 일본 국민의 총의로 쇠퇴의 길을 선택했다. 숫자는 냉철하게 현실을 부각한다. 눈을 떼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다음 시대의 국가 전략을 구축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억울한 기사이군. 다음 댓글입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뉴스가 주였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일본의 국제적인 서 있는 위치는 일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것을 새삼 인식할 수 있었다. 국민 무시의 자민당 정책이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확실히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모든 일본인은 아니지만 중국과 한국 사람들을 폄하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한 추월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경쟁 상대로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기술력을 연마하는데 힘쓰지 않고 무엇을 하면 쉽게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기술도 뒤처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겠지만 2010년 이후 일본은 쇠퇴하고 한국과 중국에 뒤처진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 매스컴도 중국과 한국이 파탄할 것이라는 기사만 실었다. 상태가 좋을 때의 일본은 타국에서 배워 그것을 개선하고 성장으로 연결했다. 지금은 타국의 실속 기사를 즐겨 읽게 되었다. 정치인들은 일본은 정책의 성공에 의해 계속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의 실질 임금이 어떤 계산으로 산출되는지 원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비교되는지도 알 수 없고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그만큼 취업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실업자도 많은 나라가 일본보다 풍요롭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 댓글입니다. 정치인의 선동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있지만 일본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정신론 자체, 자기 만족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슬픈 사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시장의 축소를 낳고 신기술의 담당자인 젊은 인구도 줄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낮다. 해외에 나가 생활해보지 않으면 그 사실과 자신의 현재 위치조차 모른 채
그냥 동조 압력에 맞춰 살아갈 뿐이다. 이상입니다.